이번 수업에서는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을 구분합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단 3개의 재화를 생산하는 단순화된 경제의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복습 차원에서 국내 총생산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단순히 특정 시점에 산출된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의 가치입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은 현재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나라의 재화와 용역 산출량에 대한 총 가치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열쇠인 말은 시장 가치입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그해 국내에서 경험하는 물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한 해에서 다음 해로 넘어갈 때 재화와 용역의 실질 산출량은 변화가 없지만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서 그 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두 기간 사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2009년 스위스와 2010년 스위스에 대한 표를 예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스위스는 3가지 재화를 생산합니다. 치즈, 초콜릿과 시계입니다. 2009년에 스위스는 치즈를 10개 생산했는데 판매 단가는 2프랑입니다. 초콜릿은 20개 생산했고 판매 단가는 2프랑입니다. 시계는 5개를 생산했고 판매 단가는 10프랑입니다. 수량의 단가를 곱하면 스위스의 명목 국내 총생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명목 국내 총생산을 구합니다. 20 더하기 40 더하기 50을 집계하면 2009년 명목 국내 총생산은 110프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생산된 당해 년도 기준 스위스 산출물의 시장 가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스위스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그러고 나면 왜 명목 국내 총생산이 2년 사이에 스위스의 실제 산출량에 대한 척도로는 다소 열등한 척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2010년에는 보시다시피 스위스 치즈와 초콜릿 산출물이 증가했습니다. 치즈는 10에서 12로 증가했으므로 수량이 증가했습니다. 초콜릿은 20에서 25로 증가했고 시계는 그대로입니다. 시계의 산출량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칼럼을 보면 초콜릿과 치즈, 시계 가격도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3가지 재화의 가격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부풀려진 명목 국내 총생산 수치입니다. 이제 명목 국내 총생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0년) 스위스 산출량의 총 시장 가치를 합산하면 스위스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160 스위스 프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10 스위스 프랑에서 2010년 160 스위스 프랑으로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스위스의 GDP가 약 45에서 50% 정도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실제 증가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의 증가 부분은 2009년에 비해 2010년도 스위스 재화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 스위스의 실제 산출량 지표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스위스의 실질 국내 총생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실질 국내 총생산을 정의해 봅시다. 특정 연도의 재화와 용역 산출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실질 국내 총생산은 기준 연도에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조정합니다. 자, 실질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당해 연도 즉 국내 총생산을 측정하려는 연도의 산출물의 수량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 연도 산출물 가격으로 곱합니다. 이 통계 도구를 통해 우리는 스위스의 실질 국내 총생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준 연도의 치즈, 초콜릿, 시계 가격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9년을 기준 연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해당 재화 산출량의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세 가지 스위스 재화의 2010년도 실제 산출물 지표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왼쪽 테이블에 있는 가격을 오른쪽 테이블에 대입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2009년 가격을 사용하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 가지 재화 가격이 모두 낮아집니다. 2010년 산출량의 2009년 가격을 곱하면 스위스의 2010년 실질 국내 총생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2009년 가격으로 12개의 치즈를 생산하여 24프랑의 가치가 나왔으며 2009년 25개의 초콜릿은 50프랑의 가치를 창출하며 2010년 5개의 시계는 2009년 가격을 활용하여 50프랑의 가치를 구했습니다. 이로써 124라는 실질 국내 총생산이 나옵니다. 우리는 방금 2010년 스위스의 실질 국내 총생산을 계산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124프랑은 2009년 물가를 기준으로 한 2010년 스위스 산출량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자, 왜 실질 국내 총생산이 명목 국내 총생산보다 스위스의 실제 산출량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물론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스위스의 물가가 상승하여 스위스의 국내 총생산 수치가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2009년 스위스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110프랑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160프랑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명목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실질 산출량의 증가가 아니라 즉 2010년 생산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물가 수준의 상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즉 2010년에 경험한 세 가지 재화 전체의 가격 상승에 의해 설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스위스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명목 국내 총생산보다 작아졌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 국내 총생산을 구하려면 명목 국내 총생산이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GDP 디플레이터라고 알려진 또 하나의 가치 있는 경제 도구를 제시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특정 연도의 명목 국내 총생산을 해당 연도의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해당 연도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여기에 있는 공식을 사용하여 구합니다. 2010년 스위스의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해 봅시다. 우리는 2010년의 스위스의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하여 스위스의 통합행착률을 결정하는 물가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 160을 실질 국내 총생산 124로 나누면 1.29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수로 변환하려면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129가 GDP 디플레이터 물가지수, 즉 평균 물가지수입니다. 이 129란 평균 물가지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스위스 재화의 평균 물가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29% 증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2009년 GDP 디플레이터 지수, 즉 2009년 GDP 평감 지수를 같은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2009년은 기준 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2009년 GDP 평감 지수가 곧 2009년 스위스의 명목 GDP라는 것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그것을 계산합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은 110이었고 그걸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시에서의 기준 연도가 2009년이기 때문에 실질 국내 총생산 또한 110입니다. GDP 평감 지수는 1 곱하기 100, 즉 100이 산출됩니다. 이제 지난 2년 사이의 GDP 디플레이터를 구했습니다. 2009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고 2010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29입니다. 우리는 이 2년 사이의 GDP 평감 지수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GDP 평감 지수의 변화율입니다. 이 경우 129-100을 100으로 나눈 값으로 0.29입니다. 그것을 100분율로 환산하면 우리는 29%라는 인플레이션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국가의 인플레이션 비율, 즉 통합행착률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도구에 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배웠습니다. GDP 평감지수는 통합행착률을 계산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GDP 평감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광범한 인플레이션 척도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반적인 가구가 소비하는 장바구니 재화만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GDP 평간물가지수는 한 국가의 전체 경제 부문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재화를 고려합니다. 거기에는 정부 부문과 민간 기업을 비롯해 수출용 재화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GDP 평감지수는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DP 평감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광범한 통화팽창률 척도입니다. 이로써 이번 강의는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은 단순히 현재 물가를 활용한 한 국가 산출량의 시장 가치이며 실질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의 기준 연도 물가를 활용해 특정 연도 산출량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실질 국내 총생산이 특정 연도의 실제 산출량을 더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측정하려는 연도와 기준 연도 사이의 물가 수준의 변동을 고려해 명목 GDP 수치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는 공식을 사용하여 GDP 디플레이터를 구했습니다. 이 GDP 평감지수는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 비율, 즉 통화팽창률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